네,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 팀장, 이두하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서상희 취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국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이명희 고문이 이딴 무리를 빚은 데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1년의 가족 간 분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 것인지, 일단 주주와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단편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바람잘라라는 한진가의 속사정, 이 시간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 팀장, 일단 지난 크리스마스 때 벌어진 사건이었죠? 정말 드라마에서 볼 법한 재벌가의 총수 싸움이 크리스마스에 벌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한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자녀들과 함께 아무래도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이명희 고문에게 인사차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사진, 크리스마스 당일 이명희 고문 집 안 내부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도자기가 와장창 깨져서 저렇게 난리가 나 있고요. 다른 사진들도 있는데 유리창이 깨진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명희 고문의 팔로 보이는 사진인데 저렇게 약간 상처가 난 사진까지 공개가 되면서 도대체 이 집 안에서 크리스마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와장창 깨진 모습을 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날 어머니 집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그때 그 조원태 회장이 자기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녀 3명을 데리고 이제 인사차 갔겠죠. 그러니까 이명희 고문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말을 나누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경영권 때문에 조연아 그 자기 누이하고 문제를 아마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원태 회장은 아마 이명희 고문이 조연아 씨 편을 든다고 생각했으니까 언성이 높아지는데 그만 흥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처음에 언론에서는 사실은 뭐 일어나다가 깨뜨렸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 벽난로에 있는 그 불쏘시개라고 있습니까? 그걸 아마 휘둘러가지고 도자기가 뭐가 팍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리창을 깨는 과정에서 아마 파편이 튀어가지고 이명희 고문의 팔에 다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희 고문이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찍어가지고 지인이라든지 그 경영진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도와달라. 이렇기 때문에 저런 사건이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더군다나 또 욕설도 했대요. 재벌가에서 말이 안 되는 어떻든 저렇게 되니까는 저게 이제 언론에 파괴되고 주변에 알게 된 거죠. 네. 당시에는 저 조현민 전무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현민 전무는 일단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원태 회장과 별개로 다른 가족들은 모두 조연아 전 부사장의 편에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조원태 회장은 과거에도 폭행 논란을 불러온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2005년에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70대 할머니한테 폭언과 함께 폭행을 했다, 이래서 입건이 돼서 무리를 빚었고요. 또 2012년에도 그 인하대 인하대 이사장 이런 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운영 부조리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향해서 또 폭언을 헛보아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제 재벌가에선 소문이 조원태 회장은 그래도 결혼을 하고는 좀 나아졌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재벌가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해요. 근데 이 사건이 아주 이례적인 건 거기와 관련된 물적 증거, 네. 사진이 직접 언론에 유출이 됐다는 게 이례적이지, 그렇죠. 사람 사는데 재산 갖고 싸우는 거는 여러 집에 다 있는 일이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들끼리 다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노출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예를 들면 사실 전에 저희가 이런 재벌가의 폐륜적인 행각 이런 거는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아주 단적으로 드러났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재벌 집에 있는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저런 일이 유아인 같이 한 인물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걸 보니까 저 사건은 이 집, 저 사건은 이 집, 이러면서 네. 이제 여러 집을 짜집게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일도 좀 드물지만 아주 이례적인 건 이렇게 언론에 직접 사진이 노출됐다는 게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곤 하지만 재벌가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냐, 이런 국민적인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진가의 이러한 논란들, 사실 놀랍지 않다, 이런 반응이 더 많은데요. 그 이유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논란의 장면들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신뢰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리컵 던진 거랑 음료 뿌린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불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위랑 화분 던지신 거 인정하세요? 네, 그야말로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가족 간 분쟁까지 그야말로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게 한진가의 논란인데, 이번에 사실 겉으로는 뭐 경영권 갈등이다, 뭐 유훈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지만 속내를 보면 상속세를 두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이 조원태 회장과 이명희 고문 간의 문제였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원태 회장 간에 한 번 이제 다툼이 있었죠. 그게 어떤 원인이 되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 관계자의 이가 이 조 전 부사장이 조원태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배경이 가족 중에 조현아 전 부사장만 현재 아무런 직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직책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하고 나서 이 가족들이 법정 상속분을 따라서 상속을 다 받았는데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3남매가 내야 되는 상속세가 거의 6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물론 지분 같은 것들을 뭐 담보를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의 방안을 생각해 봐도 조 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총수에 올랐고 또 조현민 전무는 전무도. 한진칼 전무로 6월, 그리고 이 고문은 8월에 다 경영에 복귀를 했어요. 근데 조현아 전 부사장만 아직 복귀를 못해서 고정 수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느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한 600억 원 내야 하는데 지금 경영복귀가 안 되다 보니까 낼 돈이 없다 이 말이군요. 네. 이렇게 상속세는 보통 이제 분할해서 납부를 해요. 한 네. 번에 다 내긴 어려우니까.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물납이라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상속세를. 근데 이제 주식이 지금 보면 그 조원태 회장이 6.52%, 조현아 전 부사장이 6.49%, 조현민 전무가 6.47%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 입장에서 자기 현금이 없지만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을 하게 되면 자기는 그전에는 거의 똑같았는데 지분이 차이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쉽사리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물납을 못하고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복귀를 못했으니까 복귀를 하면 연봉을 매덕 뭐 한 10억 이렇게씩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서 이제 몇 년 모아서 좀 내고 그 다음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내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일단 고정 소득 이제 연봉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혼 사건이 있으니까 네. 이혼 사건을 하는데 재벌가의 여성이니까 본인이 받아낼 게 아니라 본인이 줘야 될 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보통 재산 분할을 하면 토해되는 게 더 많겠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네. 돈이 나갈 일이 많은 상태죠. 그리고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이 법무법인 원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근데 이게 법무법인 원이라는 게 재벌가에선 좀 미묘한 데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효성가에서 나와서 그 효성의 둘째 아들이 여기서 고문으로 있는 회사예요. 네. 법무법인. 근데 효성이 첫째, 둘째, 셋째가 거의 지분이 같아서 또 막 가족들끼리 분쟁이 있었던 데인데 거기를 이제 법률 대리인으로 해서 뭘 하고 있으니까 네.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또 자신의 의지를 경영권이나 아니면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금 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현금 확보에 대해서 더 예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분명히 동생이 다 알 텐데 보란 듯이 뭐 복귀도 안 시켜주고 자기의 난임 다 제거하고 하니까 뿔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말이 좀 더 화를 돋군 것 같은데요. 지난달 조원태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사실 상속세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기자들이 많았는데 나는 물론 소득이 없지만 다른 누이들은 뭐 소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그 다음 말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조 전 부사장,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가 예상이 되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아직은 그런 생각을 둘 다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서는 아니 합의도 없이 마치 뭔가 합의가 된 것처럼 복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것에 굉장히 불만을 품고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태 회장이 또 간담회에서 이익 안 나는 사업은 다 정리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 누나인 조연아 부사장에 좀 자극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조연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 연말에 이제 지난달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인사가 있으면서 아 내가 경영에 복귀하겠구나라고 내심 기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소위 조연아 라인이라고 하는 조연아 부사장의 측근들이 다 이제 없어진 네.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경영에 복귀해도 자신의 측근들이 없는 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원태 회장이 간담회에서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은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조 전 부사장이 지금 맡았던 사업이 호텔 레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시 복귀를 하면 호텔 레저 사업을 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익이 안 나는 이 호텔 레저 사업이 바로 실적이 안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자기는 그럼 경영 복귀가 무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이 누나가 화를 내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쯤이면 조양호 전 회장이 앞일을 훤히 내다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양호 전 회장의 유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 팀장, 오늘 오전에 갑자기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사과를 한 거죠? 네, 사실 사건이 네. 발생했을 때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사실 주말 사이에 좀 비난 여론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명희 고문과 조원태 회장이 공동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인데요. 조원태 회장은 어머니께 곧바로 깊이 사죄를 하였고 이명희 고문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사과를 했고 이 사건이 마무리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외적으로 언론에는 이런 사과문을 배포한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여론 악화됐죠. 기업 이미지 다 훼손됐죠. 이런 건 되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족 분쟁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영권을 이제 조원태 회장이 3월달에 주총이기 때문에 승계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주식 갖고 있는 게 기분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조원태 회장하고 조연아 전 부사장하고는 0.03%밖에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명희 고문이 이제 캐스팅 보드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 퍼센트를 누나한테 갈 수도 있고 조원태 회장한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어떻든 그 가족이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화합을 해서 지켜 나가야 되지. 다른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치고 들어오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 아무튼 가족끼리처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화합해서 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3월 달에 주총에서 사내 이사 선임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